자, 1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학습지 정리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총 3개 강의로 되어 있고요. 1강의 기존처럼 문제 나누지 않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의 첫 번째 생태계와 환경 단원, 그리고 첫 번째 주제인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부분입니다.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범위 이상의 내용을 학습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들도 물론 내용이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학교 교과서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내용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생태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크게는 생물적 요인과 그리고 밑에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거고요. 이 생물적 요인 안에는 총 3가지로 또 다시 분류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을 하는 생물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식물 플랑크톤과 식물과 같은 경우들이 있겠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스스로 만들진 못하지만 다른 생물, 즉 생산자를 섭취해서 양분을 얻는 경우가 있죠. 물론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묶어서 소비자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생물이나 이제 생물 사체, 죽은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상호관계로 유지된다. 어떤 특정한 한 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로 유지가 되고요. 생물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변 다른 생물이나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의 양분이 풍부해지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다, 즉 비생물적 요인이 식물이 잘 자라도록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유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물과 환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생물과 환경을 크게 빛과 생물, 온도와 생물, 그리고 물과 생물, 토양과 생물 이렇게 각각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먼저 빛과 생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한 빛을 받는 식물의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식물의 잎보다 두께가 어떨까요? 두껍습니다. 자, 빛의 세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것은 빛의 파장에 의한 차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꾀꼬리와 종달새는 봄에 번식을 하고요. 송어하고 노루는 가을에 번식을 하는데 이것은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의 차이죠. 낮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온도와 생물입니다. 자, 개구리는 겨울에 동면, 즉 겨울잠을 잡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서 정온동물이라는 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깃털이나 털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포유류의 경우에는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동물일수록 몸집의 크기는 커집니다. 몸의 말단부는 작아집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우였죠. 사막 여우하고 북극 여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크기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 물과 생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구체적인 이런 단어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키틴질로 되어 있고요. 도마뱀, 뱀 등의 파충류의 몸 표면에는 비늘이 덮여 있죠.
비늘로 덮여 있어서 수분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또한 수련과 같이 물에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따로 빨아들여서 잎까지 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토양과 생물. 토양은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죠. 토양 속 미생물은 사체나 생물의 배설물을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기물만 들어가면 되겠죠.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거나 미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고요. 뒤에 문제 작년 11월 모의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주 출제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과학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푸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16번 이거였고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 시켜놓은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우리가 골라볼게요. 먼저 기억. 자, 빛은 비생물적 요인에 속한다. 이건 사실 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빛은 생물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닌.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은 생산자입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진다. 자, 지렁이가 토양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공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기 구멍을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자, 생물적 요인이 지렁이가 생물적 요인일까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인 토양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니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